이거 너희 숙제였는데 56번이 오답인 친구들이 많아서 이거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선생님 교재에는 오타가 있더라. 나 이거 너희가 이 문제를 몰라서 이 문제가 많이 틀린 것 같아서 선생님이 잠깐 봤는데 안 풀리는 거지? 이게 대체 왜 안 풀리는 거지? 얘가 무한이 아니라 1이더라고요. 문제가. 앞에 있는 게 이게 신기했어. 선생님 책 옛날 책이 이게 저건가 봐. 한글 타이핑이라서 오타가 있나? 아무튼 지금 56번은요. 지금 만약에 너희 교재에도 본인 교재에도 혹시 얘가 알파가 아니라 아니 1이 아니라 무한으로 써져 있으면 그건 잘못된 교재다. 아마 옛날 교재일 거야. 자, 56번. 자, 지금 이거는 기존에 너희가 극한 성질 기억이 나죠? 극한 성질. 만약에 특정 값 x는 a를 보냈을 때 fx라는 애가 알파로 수렴하고 똑같이 x는 a로 보냈을 때 gx라는 애가 베타로 수렴한다면 수렴하고 수렴한다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베타가 0이 아닌 상태였을 때 알파에서 베타를 나눠버리면 f에서 g를 이렇게 나눴을 때의 극한 값이 각각의 얘네 둘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거랑 똑같다 이렇게 배웠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함수 관계에서 사칙 연산을 쓰려면 기본 대전제가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쓰는 건데 56번은 그러지 않아서 너희가 망설였을 것 같아. 이게 누구 때문이냐면 얘죠. 자, 얘가 하나의 값수를 수렴하는 게 아니라 무한으로 갈 때, 이거는 이제 한 가지 방법인데, 무한으로, 양의 무한으로 갈 때 얘는 수렴하진 않지만, 우리가 얘를 이렇게 바꾸면 수렴꼴로 바꿀 수 있어요. 역수. 자, fx가 계속 커진다라는 것은 그 커지는 값이 분모로 가면 분모가 계속 커지는데 분자가 상수를 일정하면 얘는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한으로 간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0으로 수렴한다로 바꿔서 지금 fx 자체는 수렴하지 않으니까 fx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는 없지만 fx 분의 1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식에 나와 있는 거에다가 나는 fx분의 1을 곱해요. 여기다가 fx분의 1을 곱한다 생각하면 돼. 이 함수에다 곱한다고요? 그럼 여기 있는 함수. 왜냐하면 이 함수도 수렴하니까.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이 함수도 수렴하는데 fx분의 1도 수렴해. 그러니까 수렴하는 것끼리는 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면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얘가 1-f x분의 3gx가 나오죠. 그리고 1에다가 0 곱하니까 우변은 0이 되고 그럼 얘네들이 각각 수렴하고 수렴하는 형태가 얘가 0으로 수렴하게 되는데 앞에 있는 것은 무조건 상수함수기 때문에 이 함수는 1로 간다라는데 얘가 0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거 자체가 1로 가야 되는 거야. 수렴하는 값이. 그래서 리미트 x는 1로 보냈을 때 fx분의 3gx가 1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얘를 양변을 3으로 나눠버리면 얘는 3분의 1로 수렴한다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얘를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함수를 나는 지금 수렴하는 거 3개 알고 있어. fx 빼기 3gx 수렴하는 거 알고 있고 fx분의 1 수렴하는 거 알고 있고 fx분의 gx 수렴하는 거 아니까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이제 너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 3분의 1, 즉 fx분의 gx꼴로 만들려면 분모 분자를 fx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x는 1로 보냈을 때 분모는 fx는 어차피 0으로 수렴하는 거 아닐 거니까 분모는 2 더하기 f분의 6g fx 생략할게 1-f분의 6g 6g가 아니라 9g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수렴값 넣어서 답을 구하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이제 56번과 같은 경우는 너희가 이제 극한값 성질을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살짝 언급하는 과정에서 무한으로 갈 때, 이거 많이 바꾸는 방법이야. 무한으로 갈 때는 역수꼴 취하면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그렇게 바꿔서 극한값 성질을 써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풍산자에서는 숙제 중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게 이 문제인 것 같아서 이거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함수의 연속 들어갈 거야.
사실 함수의 연속이 내용이 별로 없어. 근데 문제가 많이 틀리는 문제들이 있지. 너희가 이제 보통 그런 거 잘 틀리잖아.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런 거. 그런 문제가 많은 파트가 연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속은 그런 문제들을 잘 풀려면 뭐랄까 이 파트는 수학하에 있는 명제랑 비슷하거든. 명제 참거짓 구별하는 것처럼 이 문제 푸는 매뉴얼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좀 편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줄 건데, 자 우선 함수의 연속. 너희가 배워서 알다시피 함수의 연속이다.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함수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돼서 다 그려지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편하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 연속이란 이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안 끊어지고 계속 그려지는 건데, 그럼 말 그대로 끊어지는 게 어떨 때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세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첫 번째 1번처럼 얘가 가운데 이렇게 함수값이 없는 경우 하나 생길 수 있을 거고, 이건 이제 그래프가 끊어지니까. 그럼 함수값이 없어도 그래프가 끊어지는 상태고, 함수값은 다 있는데 이게 중간에 높이가 달라질 때, 그리고 함수값은 다 있는데 이 함수값이 다른 위치에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끊어지는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함수값이 얘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얘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x는 a의 우극한 값이랑 x는 a의 좌극한 값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좌극이랑 우극은 일치하지만 극한 값이 x는 a에서의 극한은 1이지만 함수의 값은 3이죠. 얘는 1이고 얘는 3. 그러니까 얘가 같지 않은 거. 그럼 이런 애들을 우리는 불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연속이려면 이런 케이스가 없어야 하니까 연속의 정의가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정의가 돼요. 첫 번째, 함수의 값이 존재해야 돼. 뻥 뚫려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A에서의 함수의 값이 존재한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건 X는 A에서 연속인 상태를 보고 있는 거야. 자,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말하려면 그 값에 함수값이 있어야 되면서 그 다음에 극한이 존재한다. 자,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다라는 의미죠.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같은 걸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그런 불연속이 안 나오게끔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3번 동그라미처럼 다르면 안 되니까 그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똑같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상태일 때 우리는 x는 특정 값 a라는 값에서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렇다면 이 a라는 값이 모이면 모든 수에서 연속이 되는 거죠. 그죠? 그 a라는 게 임의의 수니까 그게 a라는 값이 모이면 얘는 전체에서 연속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값이 있고 함수값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같은 거. 그러니까 그냥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세 번째 조건 하나만 기억해도 극한값이 있고 함수값이 있고 그게 같다. 그 말을 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연속은 이제 뭐 다른 풀이 방법이 없어 얘들아. 연속은 무조건 이 정의로 풀어야 돼요. 연속 문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뭐 다양하게 그냥 그래프 그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관적으로 생각하거나 하려는 친구들 많은데, 연속은 정의로만 접근하면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오라고 하면 함수값 있는지 보고 극한값 있는지 보고 그리고 그게 같은지만 보면 끝나. 그래서 이제 연속은 그냥 다른 게 없어요. 정의로 무조건 접근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연속이 아닌 것들은 우리는 불연속이라고 하는 것 뿐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연속의 정의로 다양한 함수의 연속 상태를 볼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58번처럼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조사하시오라고 하면 정의로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x는 1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는가. 그거 보면 되고, 두 번째, 극한값, x는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이게 존재한다라는 것은 좌극이랑 우극을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번의 값이랑 2번의 값이랑 같은가 이걸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1번과 2번과 3번은 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원래는 푸는 거지만 1번과 같은 거는 이거 무슨 함수냐면 1차 함수야. 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어요. 모든 다항함수는 다 연속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는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그냥 연속이에요. 다항함수. 그죠? 얘는 다항함수니까 연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2번도 솔직히 그래프 안 그려보고 연속인지 판단하지 않더라도 분모에 이렇게 분수함수가 써져 있다는 것은 분모는 0이 아니다가 기본 전제에 깔려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x가 1일 때를 제외한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x는 1일 때를 제외한 함수라는 것은 얘는 f1 값이 F가 아니네. 얘는 G네요. G1은 존재하지 않을 거란 얘기야. 얘는 어차피 존재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x는 1에서는 존재하지 않아. 대신에 x는 1이 아니면 약분이 돼버리니까 그랬을 때 gx라는 함수는 x 더하기 1이라는 다항함수가 되니까 1만 아니면 다 연속이구나. 그러므로 얘는 1에서는 불연속이다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3번과 같은 경우 지금 gx라고 주어져 있을 때 분수함수에는 분명히 0이 분모가 0이 아니다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fx를 주는 거예요. 그럼 fx 이렇게 주면 x가 1일 때 다른 값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거지. 이렇게. x가 1일 때 함수값이 설정이 돼 있고 x가 1이 아닐 때 이런 함수로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첫 번째 제시된 함수는 x가 1이 아니니까 약분해서 그냥 바로 보시면 되는 거고 3번 함수는 그냥 너희가 x 더하기 1과 1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모든 범위에서 함수값은 다 있어. 그죠? 함수값은 다 있지만 1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극한값이 다르지. 얘는 1에서의 극한은 여기서 찾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1에서의 극한이라고 요거 여기서 찾는 거 1에서의 극한은 1로 다가오는 거니까 1이 아닌 식에서 찾는 거야. 그래서 1에서의 극한을 구하려면 얘는 x 더하기 1에다가 넣고 구하는 거니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다르다라는 거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1에서의 극한이랑 함수가 다르니까 3번은 불연속인 거지. 이런 식으로 너희가 이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판단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꼭 밑에 그래프처럼 굳이 그리지 않아도 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항함수들은 늘상 항상 연속이 된다는 거 1차, 2차, 3차, 4차 모두 다. 자, 그래서 방금 봤던 세 번째 함수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얘가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되도록 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기본 전제가 x는 3일 때랑 3이 아닐 때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미 함수값은 있어. 그죠? 함수값은 있으니까 fx라는 그런 함수를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일 때 첫 번째 함수값이 다 존재하는가? 얘는 그냥 되는 거야.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함수값은 굳이 뭐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또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은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은지 그러면 이제 x가 3일 때 함수값은 b지. 그럼 b가 x가 3일 때 극한값은 여기서 나오죠. 근데 x가 3일 때 넣어보니까 분모가 0으로 가네? 분모가 0으로 간다면 얘는 0분의 0꼴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0분의 0꼴. 그럼 0분의 0꼴이면 지난 시간에 우리 미정계수 찾는 거 했음. x에다가 3 넣었을 때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으로 가야 한다. 따라서 9 더하기 3a 마이너스 12가 0으로 가야 하니 a 값이 얼마고 1이고. 그죠? 그럼 a 값이 1이면 분모랑 분자가 약분이 되겠지.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너희. 자, 그래서 얘가 식이 뭐냐? x-3분의 분자가 x에다 1 집어넣으면 4, 3으로 인수분해서 x 더하기 4랑 x 빼기 3인 것 같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약분해버리면 결국에 첫 번째 식은 x 더하기 4라는 함수군요. 따라서 x는 3일 때의 극한값은 x에다 3 넣은 함수값이랑 같으니까 7. 그게 바로 b값이 된다. 혹시 내가 너무 빠르니 얘들아? 빠른 사람? 아닌가 봐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되도록 자, 얘가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되도록이면 얘가 3이 아니면 x가 3이 아니면 어쨌든 얘는 다항함수야. 그러니까 3이 아닌 거에서는 다 연속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얘가 불연속이 가능한 점, 그러니까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점이 바로 3에서라는 거죠. 왜냐하면 3을 기준으로 얘는 함수식이 두 가지로 갈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해서 사실상 모든 실수를 다 알아볼 필요 없이 얘가 경계점에 있는 3만 알아보면 되는 문제인 거야. 어차피 나머지에서는 다 연속일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 어렵진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연속이라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연속이라는 걸 배우면서 이런 구간 기호 했었죠. 자, 구간 기호는 닫힌 구간과 열린 구간이 있었는데 닫힌 구간과 열린 구간 그냥 우리가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그냥 편하게 이런 구간으로 쓰자고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네모난 괄호가 닫힌 구간인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소괄호 얘가 바로 열린 구간인 거죠. 이게 좌표가 아니라 구간이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A부터 B까지. 얘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 닫힌 구간은 등호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은 등호가 안 들어가서 얘는 A초가 어디 갔냐? 바로 밑에 있네. A초가 B 미만 이렇게 쓰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거 한쪽엔 등호 들어가고 한쪽엔 안 들어가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얘네들을 뭐 반 닫힌 구간, 반 열린 구간이라고 쓰지만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거 말고 이제 이런 거. x는 a 이하일 때 x는 a 이하이면 a부터 시작해서 왼쪽에 있는 모든 수가 다 되기 때문에 무한으로 표현을 하고요. 음의 무한. 그렇지만 닫혀 있으면 끝이 있는 거니까 열린 구간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런 표현. 얘를 이렇게 쓴다는 안 중요해. 이것만 그냥 알아보면 돼. 얘가 이제 범위를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래서 그것만 이제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어렵지 않으니까 얼른 넘어갈게요. 뭐 그렇고 됐고 해봐야 되나? 이거 밑에 개념 확인 잠깐만 볼게요. 요거 우리가 구간을 나타내는 얘는요. 여기서 내가 언급은 안 했는데 지금 여기 기호들 보시면 이 구간이 다 뭘로 표현됐냐면 조건제시법, 집합기호로 표현됐거든. 그러니까 구간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집합기호를 간단히 나타낸 기호인 거야. 그래서 이 구간들은 다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 또는 뭐다라는 구간을 쓸 때에는 집합이어서 이렇게 합집합으로 써요. 이거 개념 확인 잠깐 보면 잘 안 봤을 것 같아서 자, 얘가 연속인 구간을 물어보면 당연히 분모가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x는 1을 제외하고는 다 연속일 거니까 x는 1을 제외한 모든 수면 1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수 오른쪽에 있는 수를 합쳐서 써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왼쪽 구간 오른쪽 구간 이렇게 잡고 그리고 합집합으로 쓴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제 구간기호 자체가 집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집합으로 또는의 의미를 그렇게 잡아서 쓴다 정도만. 그 위에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네. 여기 위에, 바로 위에 요거 다항함수는 전 구간에서 연속이고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분모가 0인 지점에서만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다 연속이 되죠. 왜냐하면 얘는 그 점근선 있는 그 x값에서만 함수값이 없고 나머지는 다 함수값이 있으니까 끊어지지 않으니까 연속이다. 무리함수는 얘는 시작점하고 방향이 있죠.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 이상인 부분이 바로 정의역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정의에서 역에서는 그래프가 안 끊어지게 그려지니까 그냥 항상 연속이다. 이거는 그냥 함수의 그래프만 알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내용.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연속에서 중요하고 문제를 엄청 많이 틀리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인데 자, 너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연속 함수 성질에서 얘가 조건이 총 5가지거든. 합성 함수까지. 자, 지금 위에 있는 것은요. 그 있지. 명제가 참인 거. 너희가 명제가 참이다라고 하면 항상 참인 거거든. 항상 참. 뭐 가정이면 결론이다. 가정이면 늘상 참인 거. 늘상 참인 건 여기 있는 5가지밖에 없어요. 늘상 참인 거는 여기 있는 5가지밖에 없고 나머지 경우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너희가 계속 판단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연속이 어려운 거다. 얘는 자 되는 건 얘밖에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랑 gx가 특정 a라는 값에서 연속이면, 그러니까 함수 두 개가 주어지는데 두 개가 똑같이 x는 a에서 연속이래요. 그럼 fx도 연속이고 gx도 연속이라는 것은 두 개 그래프가 그 a라는 값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고 함수값도 있으면서 극한값도 있으면서 그 값이 서로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두 함수를 더하거나 뺀 거 혹은 곱한 거, 그 다음에 분모가 0이 아닐 때 나눈 것도 그 함수에서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죠. 이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뭐 1번은 그냥 개수 곱하는 거니까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것 자체가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그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똑같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뭐 당연한 사실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당연한 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경우에 따라서 너희가 살펴봐야 돼. 자, 또한 합성함수. 합성함수도 보시면 합성함수도 원래 있었던 함수, 그러니까 fx랑 gx 두 개가 있을 때 fx라는 애가 a에서 연속이고 gx도 똑같이 이렇게 gx는 x는 fa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얘는 내가 g라는 함수에 fx를 합성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얘를 합성시킬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g라는 함수에 fx를 합성시켜버리면 이거의 함수값이 g의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x는 fa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게 정의역이 되니까. 자, 그래서 얘가 여기서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면 합성함수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것도 당연한 거지. 왜냐하면 함수 자체가 fx랑 gx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가 만약에 fx고 얘가 a야. 그때 나온 값이 fa가 되죠. 근데 얘는 여기가 fa라고 칠게요. 그럼 그때 나온 값이 만약에 k라고 치자. 자, 그러면은 x는 a에서 fx 지금 연속인 거 보이죠? 함수값 있고 극한값 같고 이게. 근데 그때 함수값이나 극한값이 fa인데 그 fa라는 값에서 얘가 함수값이 있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근데 그 값이 같고 k로 이렇게. 그렇다면 얘가 연속이고 얘가 연속이면 당연히 합성함수도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냥 당연한 내용이야. 이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 말 바뀌어도 얘는 무조건 맞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fx가 불연속이고요. x는 a에서 gx도 x는 a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불연속 더하기 불연속은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당연히 불연속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라고.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연속이고 여기 나와 있는 조건 5가지를 제외하고는 늘상 그런 거 아니니까 항상 생각해야 돼. 늘상 그런 거 아니니까. 근데 얘는 불연속은 아니지만 얘가 항상 불연속은 아니지만 불연속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계속 따져서 보셔야 되는데 너희가 사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즉 명제 참거짓을 구할 때도 보면 원래 명제 참거짓은 포함관계나 혹은 발레를 찾거나 대우를 이용하거나 하는데 보통 여기에서도 너희가 많이 쓰는 게 발레를 많이 찾아요. 틀린 예시를 찾아야 되는데 얘가 틀리게 되는 예시 그 예시 중에서 잘 나오는 거 하나만 좀 언급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fx가 불연속이고 gx가 불연속인데 두 개를 합성한 걸 생각해 볼까? 그럼 얘를 이렇게 합성한 거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혹은 뭐 두 개를 아니다. 합성한 건 처음부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더한 거 생각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fx 더하기 gx가 왜 항상 불연속이 아닌지 얘는 보통은 불연속이 맞지만 안 되는 예시가 많이 나오는 예시니까 너희가 뭔가 문제를 풀 때 확인하고 싶으면 항상 이 예시를 떠올리면 돼요. 자, a라는 값을 기준으로 하나는 이렇게 된 상수함수, 하나는 이렇게 되는 상수함수. 이게 가장 편해. 그러니까 요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이게 만약에 fx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gx는 반대로 가면 돼 이제. x는 a에서 이제는 여기 이쪽이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이거 쓰면 거의 다 이게 발레가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 보면 지금 얘는 똑같이 x는 a에서 fx도 불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gx도 불연속이에요.
하지만 fx랑 gx를 더해버리면 x는 a에서 연속이 되죠. 왜냐하면 x는 a에서 이 함수는 함수값이 x는 a에서의 잠깐만. 동그라미를 잠깐만 뚫어놓고 막아놓고를 좀 해야 하는데 이렇게 fx는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 뚫려 있다 보고요. 그 다음에 gx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얘가 뚫려 있다 볼게.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fx 더하기 gx는 왜 이렇게 느리지? 잠깐만. 선생님이 필기를 하나 했는데 그게 아직 안 올라오네. 안 올라온 게 아니라 미안해. 이거 채팅에 가려져 있었구나. 됐다. 이제 보이겠다. 혹시 잘렸겠는데? 아까도 오른쪽이 뭔가? 자, 여기서 얘가 이렇게 fx랑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x 더하기 gx가 함수값이 x는 a에서 즉 fa 더하기 ga 이거 함수값이 얼마인지 찾을 때 fa는 1이고 ga는 마이너스 1이니까 함수값이 0이 되죠. 자, 그 다음에 fx 더하기 gx라는 함수를 극한을 알아보면 x는 a에서 연속 극한값 그러면 x는 a에서 우극한이랑 좌극한 따로 보셔야 되죠. 그래서 우극한을 먼저 보시면 x는 a에서 우극하니 fx는 1로 가고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우극한 0이고 그 다음에 좌극한도 f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gx도 1. 그러니까 좌극한도 0. 그러니까 극한값도 있으면서 그게 0이 되죠. 자, 그래서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일치하니까 얘는 결국에 연속이 돼. 그래서 이제 fx 자체랑 gx 자체는 그 값에서 불연속이지만 두 개를 더한 함수는 결론적으로 연속이 되는 케이스가 이런 게 존재를 해버리죠. 자, 그래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져 있는 연속인 것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걸로 나눈 거 그 다음에 그 값에서 합성함수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늘상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합성함수에서는 조심해야 돼 얘들아. 여기서 연속이고 여기서 연속이어야 돼. 이 말뜻의 차이가 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fx가 x는 a에서 연속인데 gx가 똑같이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했을 때 얘는 연속인지 아닌지 모른다고요. 이 말뜻을 아나요? 그러니까 이게 얘는 이게 연속인지를 찾으려면 gx가 f에 들어가는 정의역이기 때문에 gx는 x는 a에서 연속이어야 하고 연속이어야 하고 fx는 GA에서 연속이어야지 얘가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해서 gx에 내가 a를 넣어서 나온 함수의 값이 이게 되지 않는 한 fg가 되지 않는 한 이게 똑같은 값에서 연속인 거는 합성시킬 때 얘랑 이 함수가 x는 a에다 넣었을 때 ga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야. 그 한 끗 차이 너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합성함수는 정의역이 계속 바뀌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 연속 대충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요게 연속이고 그거를 넣은 대응하는 이 값에 대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렇게 합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문제들 연속 조심해야 돼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62번에 기억을 보면 fx랑 gx가 연속함수면 그냥 연속함수라고 하면 모든 수에서 연속이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모든 수에서 연속인 거기 때문에 얘는 얘랑 얘가 연속이면
모든 실수 범위에서 연속인 함수 그냥 fx랑 gx는 다항함수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늘상 함수값이 있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fx 자체랑 gx 자체가 둘 다 끊어지지 않게 그래프가 다 그려져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는 이거를 합성시켜도 연속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얘는 특정 값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도 보면 fx랑 fgx가 연속함수면 그러니까 fx가 연속이고 그 다음에 합성한 게 연속함수면 gx도 연속함수인가? 자, 우선 이 멘트는 위에 적혀있는 멘트랑은 전혀 연관성이 없지. 그지? 자, 그러면은 얘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안 되는 예시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x가 불연속인데 얘가 연속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gx가 불연속이고 gx가 불연속일 때 합성함수가 연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 예시를 찾아보면 여기 밑에 예시를 잘 찾아놨거든. 너희가 필기하기 좋게 밑에 있는 예시로 그냥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얘가 gx를 이렇게 잡았잖아. 이 gx가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그 그래프다. 그래서 이 gx 그래프가 얘는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이게 많이 쓰인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얘는 0 값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같은데 fx를 이렇게 놨어. 자, 이렇게 둔 거는 뭐냐면 얘가 우함수죠. 그러니까 y축 대칭. 이 그래프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나는 1을 넣어든 마이너스 1을 넣던 함수값이 똑같은 함수야. 그래서 fx는 똑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합성한 거는 똑같이 나오는데 gx 자체가 불연속인 케이스를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x는 0의 우극한, 0의 우극한은 gx가 1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fgx는 얘는 곧 f1이랑 같으니까. 그죠? f1이랑 같으니까 f1 값을 찾으면 그게 함수값이자 극한값이 되는 거고 x는 0의 자극한 같은 경우는 gx를 봤을 때는 0의 자극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 같은 경우도 fgx의 극한값은 결국엔 요거의 함수값이랑 같은 거죠. 그죠? 근데 f1이나 f-1이나 절대값 함수는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합성함수 자체는 연속인데 gx 자체는 0에서 불연속인, 연속이 아닌 불연속인 예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니은에 있는 예시를 찾아주면 되는 건데 이 예시 찾는 게 처음엔 좀 어려워.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gx를 내가 이렇게 설정했으면 fx를 꼭 절대값 말고 우함수 이런 거 설정하면 되죠. x제곱. 그러니까 부호가 다른 거 넣었을 때 y값이 똑같아지는 다른 함수. x제곱이라고 놔도 되고 x4제곱이라 놔도 되고 상관없죠? 마찬가지 이제 디귿은 이제 저거죠. 0인지 0이 아닌지 그거 같은데 자 얘랑 얘가 연속이래. 그 다음에 gx가 연속인지 알려면 너희는 1번과 2번이 있을 때 2번을 1번으로 나눠야 되잖아. 그치? 근데 나눌 때도 연속인 게 보통은 맞지만 얘는 fx가 이게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문제에 없죠. 그죠? 0이 아니다라는 문제 조건에 없기 때문에 디귿은 틀리는 거지. 나눌 때는 항상 0이 아니다라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기억만 맞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속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는 한 문제 한 문제를 되게 꼼꼼하게 잘 풀어줘야 돼.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발레 찾는 게 좀 연습이 되면 나중에 그게 쌓여. 근데 발레를 연습을 많이 안 해놓으면 나중에 힘들어. 그거 일일이 다 어떻게 그거를 다 생각해보고 해. 근데 보자마자 바로바로 떠오르면 되게 좋죠. 문제가 이거밖에 없나?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연속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 지금 풀어준 거 말고도 되게 많이 나올 거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끗 차이 때문에 많이 달라지거든 말이.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체크해가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고 오늘 숙제 보면 아마 이 연속함수랑 관련된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가 풍산자 필수 유형에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거를 좀 잘 풀었으면 좋겠어서 좀 길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정리를 배우는 건데 연속을 배우면서부터 이제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 이 두 가지를 쓰는 건데요. 아까 우리 이차 함수에서 그래프의 교점으로 방정식의 실근 구했던 거랑 연관성 있는 개념을 딱 오늘 하게 되네.
자, 우선은 최대 최소. 오늘 개념 그 앞서서 했던 수학상 개념이랑 많이 비슷하다. 이것도 최대 최소 정리도 그렇고. 자, 최대 최소 정리는 사실 별거 없어. 얘는 뭐냐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반드시 존재하는 그 조건이 뭐냐는 거야. 반드시. 자,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것은 반드시 최대 최소를 갖는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앞에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최대 최소를 그냥 늘상 갖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닫힌 구간이면 이상 이하죠. 이상 이하에서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다 그려지면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만약에 B인데 얘가 끊어지지만 않고 그려지면 어쨌든 최대 최소는 늘상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위치랑 가장 낮은 위치는 언젠가는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는 그냥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늘상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 그냥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64번은 그냥 이차 함수 최대 최소니까 오늘 너희 했던 거 똑같아. 제한된 범위의 최대 최소. 그래서 1번은 닫힌 구간이니까 최대 최소가 다 있겠지만 2번은 반닫힌 구간이라서 왼쪽 부분에서 최대 최소 중에 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최대값 최소값 중에서 없으면 없다라고까지 예. 에이 됐다. 됐다. 안 돼. 이런 가끔 이렇게 버벅대. 자꾸 아이패드를 새로 사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네. 최대값이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또 쓰셔야 돼요. 자, 이게 그냥 단순 최대 최소 정리고 최대 최소 정리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이값 정리도 사실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은 보실게요. 사이값 정리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문제 풀 때 사이값 정리라고 문제에서 나오진 않지만 얘를 이걸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잘 안 돼. 나중에 연결할 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이거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건 어렵진 않아요. 자,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것은 사이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사이의 값이. 근데 이제 사이의 값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얘는 기본 조건이 뭐냐면 전제가 우선은 fx라는 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건 기본 전제에 깔리고요. 특별한 조건은 얘는 양 끝에 있는 그러니까 닫힌 구간에서 양 끝값의 함수값이 달라야 돼. 그러니까 끝에 있는 것의 함수값이 다르다라는 건 양 끝의 높낮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아래 있고 뒤에 위에는 이렇게 높이 있다면 이 함수 사이에 얘가 뭐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던 상관없이 얘가 앞에랑 뒤에 처음 시작과 끝의 높이만 다르다면 이것을 그 처음 시작에 나타내는 함수값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함수값 이 사이에 내가 뭔가의 함수값을 임의로 하나 잡았다면 뭐냐 이렇게 FC를 K라고 요 그대로 쓰는 거야. K라고 잡았다면 그 K라는 값을 지나가는 그러니까 그것과 교점이 생기는 X좌표가 최소한 하나는 있다라는 소리야. 최소한 하나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그냥 단순하게 1차 함수만 봐도 아주 단순하게 1차 함수만 봐도 A랑 B 사이에 내가 아무 데나 이렇게 찍 그어. 그러면은 이 사이에 찍 그으면 이 교점이 늘상 하나는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무데나 하나 그어도 자 근데 이게 꼭 1차 함수가 아니고 상수함수여도 그렇죠. 상수함수여도 미안해 상수함수는 성립하지 않네. 다른 거로 생각했어. 상수함수에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랑 다르니까 달라야 되는데 얘는 똑같아서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어떤 함수든 간에 저 조건을 만족한다라면 얘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얘는 목적이 뭐냐면 얘를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데 이 앞에 열린 구간이라고 나오는 건 뭐냐면 양 끝값은 제외해야 돼. 그러니까 사이예요.
끝값은 빼고 제외한 사이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A랑 B 사이에서 무조건 C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할 때 하는 거냐면 방정식에 실근 개수 구할 때 써요. 실근 개수가 최소 하나 있냐 없냐 그런 걸 판단할 때 써요. 근데 실근 개수가 정확하게 3개다, 4개다, 5개다 라고 구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얘는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가능성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근 개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실근이 몇 개 이상이다는 알 수 있는 거야. 실근이 몇 개 이상이다. 그거는 알 수 있는 정리가 바로 사이값 정리다. 자, 그래서 이제 사이값 정리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43쪽에. 자, 43쪽에 여기 있는 이 함수 보니까 FA랑 FB가 지금 이 함수는 X축을 걸쳐서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FA가 음수고 FB가 양수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이 그래프는 시작이 음수고 끝이 양수면 당연히 X축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함수죠. 이 함수는 X축을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X축에 무조건 교점이 최소 하나는 있을 거야. 근데 꼭 하나가 아니라 얘 그래프가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2개나 3개일 수도 있어. 하지만 최소 하나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값을 내가 만약에 C라고 놓고 이 C를 구하려면 너희 어떻게 해야 돼? Y에다 0 넣어서 구하죠. 그러니까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을 구하지. 그리고 얘는 함수였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실근이 바로 x절편이니까 바로 C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근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다라는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양끝 값의 부호가 다르면 얘가 적어도 하나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만 만약에 부호가 똑같아. 예를 들어서 FA도 양수고 FB도 양수야.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X축이 있는데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FA랑 FB가 둘 다 양수면 이 사이의 그래프가 이렇게 갈지 이렇게 지나갈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할지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얘는 적어도 하나도 안 지나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이 사이의 실근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너희가 사이값 정리를 이용을 할 때는 보통 지금처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 쓰는데 이 방정식이라는 게 y에다가 엮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양끝 값의 이 부호죠. 이 부호로 부호가 다르면 그 사이에 최소 하나의 근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예측한다라는 그 개념인 거예요. 사이값 정리가. 자,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거의 이 부호 관계로 근의 개수를 판단을 하거든. 그래서 보시면 여기 66번.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라고 하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숫자가 뭘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우선은 마이너스 1과 1을 넣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함수를 내가 fx라고 치면 f-1과 f1의 부호가 만약에 다르다면 얘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f1을 찾아보고 f-1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6이 나온대요. 밑에 거를 좀 참고했어. f1은 2. 그럼 지금 얘가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니까 당연히 얘는 그 사이에 x축을 최소한 한 번은 지나가게 되지.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은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그냥 말로만 잘 풀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는 아니다. 아직 그래프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68번도 보시면 그래서 얘도 0하고 1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을 확인하려면 0과 1을 넣어봐도 되고 만약에 0하고 1을 넣는데 안 돼. 그러면 0보다 조금 더 큰 수 그렇게 넣어서 사실은 비교해도 되거든. 근데 보통은 얘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딱 쓰여져 있는 거 보니까 0하고 1의 값이 나온 걸로 봐서 얘는 하나의 실근을 또 갖는다고 문제에 나왔으니까 그걸로 그냥 이용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0하고 1을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있는 이 방정식. 자, 이걸 그냥 편하게 gx라고 놓을게. 자, 그래서 나는 g0하고 g1을 넣어서
그것의 부호가 반대이면 되는 거니까 두 개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G0과 G1이 0보다 작은지 판단하시면 돼서 G0을 넣으면 G0은 F0인 거고 그 다음에 G1은 F1-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0은 문제에서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F1은 A-1이니까 A-2네요. 그럼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기만 하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니까 A 값의 범위는 0에서 2까지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어렵지 않지? 풍산자 문제라서 쉬워. 얘보다 조금 어려운 것들은 문제 또 나와요. 숙제하다 보면. 그래서 개념은 요 정도까지고 문제가 별로 없네. 그래서 여기 있는 79번 같은 거 잠깐 보면 얘는 이제 거꾸로 값이 그냥 다 주어지는 거거든? 이게 너희 문제 풀 때 이런 게 나올 거니까. 지금 나와 있는 숫자들을 보니까 얘가 지금 얘는 사이값 정리 이용하는 거예요. 음수,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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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근데 그 넣는 값의 숫자들이 x가 0,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1 이게 갈수록 계속 커지죠 숫자가. 자 그러니까 F0, 0에서는 음수니까 음수 어딘가 찍어. 얘가 이제 F0이죠. 그 다음에 3분의 1 양수야. 대충 찍어. 그 다음에 2분의 1일 때 또 3분의 1이래요. 어쨌든 양수야. 그 다음에 3분의 2, 3분의 2일 때 또 양수야. 그 다음에 4분의 3일 때 또 양수야. 그 다음에 1일 때 뭐 위에 높낮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다. 얘 이렇게 양수라고 찍어. 그럼 이제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부호가 계속 양수를 일정하니까 이 사이에 x축을 왔다 갔다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정확하게 첫 번째 0일 때랑 3분의 1 사이에는 무조건 한 번은 지나가게 되어 있잖아. 그래프가 한 번은 지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은 갖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에서 0하고 1 사이에서 다른 건 몰라도 얘는 최소 하나 갖는 거지. 이런 식으로 너희가 사이값 정리를 이용한다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잠깐만 언급할게요. 82번. 자, 82번을 보면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라고 써있거든.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내가 x에다 뭘 넣든 얘는 함수값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극한값도 존재를 해야 돼. 근데 얘는 x에다가 3을 넣어버리면 얘가 0 돼버리거든. 그죠? 그러면은 x에다 3을 넣어버리면 fx 앞에 있는 식이 0이 돼버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식이 사실상 이렇게 나오는 식일 거야. 두 가지로. 그게 경계가 x가 3이 아닐 때랑 x가 3일 때. 이렇게 나오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x가 3일 때 함수값이 지금 주어져 있는 식에서 몰라. 뭔지. 자, 근데 이 문제가 보면 모든 실수 x에서 우선 연속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했으면 3에서도 연속이어야 돼. 그죠? 3에서도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3에서 연속인데 3에서 함수값은 우리가 못 찾아. 그렇지만 3에서의 함수값이나 극한값이나 똑같아야 되잖아. 연속이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F3이라는 함수값을 누구를 통해서 찾는 거냐면 얘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극한값을. 근데 이제 x는 3에서의 극한값으로 찾는 건데 3에서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x가 3은 아닌 거잖아. 그치? x가 3은 아닌 거니까 주어져 있는 함수식을 우리가 2x-6으로 양변을 나눠도 상관없는 거죠. 왜 이렇게 동그라미 되니? 얘를 나눠도 상관없는 거죠. x는 3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fx가 나누면 2x-6분의 3x제곱 플러스 ax-99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이게 어디로 함수값이 가는지를 찾을 건데 어차피 극한이랑 함수값이 똑같을 거니까 이제 나는 위에 적어놓은 이 함수의 극한값만 구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값을 찾아볼게요.
자, 보니까 얘 극한을 구할 때 x를 3으로 보내버리면 보이죠? 0으로 가는 거. 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하죠. 그래서 기존에 했던 방식이랑 똑같아. 여기다 3 넣었을 때 0대야 함으로 27 더하기 3a 마이너스 99가 0이다. 그럼 a값 나올 거고 a값을 도로 집어넣으면 당연히 약분되겠죠? 그럼 그것에서 나온 극한값이 바로 함수값 f3이 된다. 이 방법으로 82번을 해결하면 되실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이제 이번에 배운 연속에 대한 문제를 풀다가 조금 모를 만한 거, 혹시라도 모르진 않는데 풀었는데 정확하게 좀 깊이 있는 원리를 모르고 풀었을 만한 거, 그런 것들만 좀 미리 좀 짚었어요. 이 정도. 이거 말고는 막 대단히 어려운 거는 지금 풍산자 자체에는 없고, 그래서 오늘은 연속 개념 나갔고 간단한 문제 좀 봤어요. 속도가 좀 빠르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오늘 이 수투 개념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할게.